함께하면 즐거운 과학 진친 새별쌤입니다. 아이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새별쌤과 함께도 열심히 과학 공부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화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화산 중에서도 일단 우리 세계 여러 곳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그 화산에 대해서 관찰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 화산이라는 것이 분출이라는 것을 할 때 나오는 물질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요. 화산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부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일단 여러분, 화산이라는 거, TV나 영화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좀 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쌤도 실제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화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봅니다. 일단 땅속,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 있죠? 그 땅 속 아주 깊은 곳에 굉장히 뜨거운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 친구가 바로 뭐냐면요. 바로 마그마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암석이 있었어요. 큰 돌 덩어리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암석들이 엄청나게 높은 그 열에 의해서 녹아서 생긴 것이 바로 마그마입니다. 근데 이 마그마가 땅속 깊은 곳에 있었어요. 부글부글 엄청 높은 온도의 이 마그마가 있었는데요. 이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 있다가 여기 이제 땅덩어리 중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한 부분을 뚫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그마가 분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밖으로 나오면서 생긴 그 땅덩어리의 지형을 우리가 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런데 이 화산의 모양이 다 똑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조금씩 특징들이 있나 봐요. 자, 일단 화산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화산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나 봐요. 굉장히 급하게 경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완만하게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그 경사에 따라서 완만한 것, 평평한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꼭대기에 호수, 물이 고여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화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도 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화산도 있고요. 예전에 흔적만 있는 화산,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화산이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생김새도 매우 다양하고요. 그리고 꼭대기에 이제 분화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분화구라는 것은 아까 그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생긴 그 부분을 분화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이 분화구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분화구에 물이 고여가지고 호수 또는 물 웅덩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다 화산이라고 해서 그 분화구가 있거나 물이 무조건 고여있거나 한 건 아니고요. 분화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물이 고여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세계 여러 곳의 화산 모양 한번 관찰하도록 합니다. 자, 백두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와! 꼭대기에 지금 물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산 꼭대기 정상에 움푹 파여 있어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천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라산, 제주도의 한라산 한번 봐주셨더니요. 일단 경사가 조금 비교적 완만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 정상 꼭대기를 봤더니 움푹 파인 곳이 있고요. 여기에도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에 여기 우와 이렇게 생겼네요. 다이아몬드 헤드산이라고 되어 있죠. 미국인데요. 움푹 파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움푹 이렇게 파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 면이 깎여 나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와 여기는 지금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에트라에일산이라는 것인데요. 윗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평평한 모양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의 후지산입니다. 우와, 아까 우리 한라산 되게 완만하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일본의 후지산은 굉장히 이렇게 급격한
경사가 굉장히 급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 정상이 깎여 있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머라피 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꽃갈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좀 엄청나게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화산 관찰해 봤는데 어때요?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용암의 점성, 끈적거리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아까 지하 깊은 곳에 암석이 녹아서 생긴 거 마그마라고 얘기했죠. 이 마그마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용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용암의 끈적거리는 정도, 그것에 따라서 화산의 모양이 조금 달라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봅니다. 끈적거리는 정도가 커요. 그러면 끈적끈적거리기 때문에 잘 흘러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끈적거리는 정도가 큰 용암 같은 경우는요, 천천히 이동해서 경사가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반대로요, 끈적거리는 정도가 굉장히 작은 친구들은 잘 흘러가는 거죠. 잘 흐르기 때문에 빨리 흘러서 완만하게,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렇게 평평한 땅을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용암대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화산이라는 것이 분출할 때의 모습 한번, 그리고 그 모습에다가 나오는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화산이 분출됩니다. 마그마가 이제 지표, 이게 땅덩어리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그마가 밖으로 나오게 된 친구를 우리가 이제 용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용암이 흐르게 되고 화산 주변에 산불, 굉장히 뜨거운 열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산불이 날 수 있죠. 그리고 연기. 우리 아까 그 산의 그림 보셨을 때 연기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연기 나고 먼지 같은 거 나고 그다음에 돌덩어리가 날아올 수도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화산이 분출될 때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화산이 분출될 때 나오는 물질이에요. 해서 화산 분출물이라고 부릅니다. 화산이 분출할 때 그 분화구를 통과해서 나오는 그 부분을, 그 물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화산재입니다. 굉장히 고운 가루 형태를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 고체 상태가 되겠고요. 회색이라던가 갈색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조금 고운 가루로 되어 있고요. 마치 우리가 봤을 때 밀가루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우와, 그 다음에 여기는 고체이긴 한데 굉장히 좀 큽니다. 모양이 둥글럽적하고요. 크기는 조금 다양한 편이고요. 그렇죠? 화산 암석 조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용암 되겠습니다. 흘러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액체가 됩니다. 마치 그 녹은 초콜릿 같은 그런 형태인데 온도가 굉장히 높은 매우 뜨거운 그런 액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화산가스 보이시죠? 화산가스 기체가 되겠고요. 하얀색이라던가 회색으로 조금 보이고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연기 또는 구름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출될 때 계속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대부분의 이제 수증기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체, 액체, 기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고체 같은 경우는 아까 화산재라던가 암석 조각,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액체 같은 경우는 용암이 있었습니다. 마그마가 지표로 나와서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 용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체 같은 경우는 화산가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대부분이 수증기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화가 난다 하면서 지금 지글지글 이렇게 끓고 있어요. 굉장히 열이 많은 친구가 되겠는데요. 뿅뿅은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여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화산 얘기하는 거죠. 자, 화산 꼭대기에 뿅뿅에 물이 고여 호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디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분화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물질을 뿅뿅이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화산 분출물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화산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화산 분출물의 종류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는요, 이제 화산 활동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이 화산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알아야 우리가 모형을 또 만들 수가 있겠죠. 해서 실제 화산의 모양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셨더니 인도네시아의 무라피산 같은 경우는요, 보셨더니 여기 주변에 구름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화산 구름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것을 우리가 이제 화산 구름이라고 부르는데 화산 가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에 있는 킬라우에아 화산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특징적으로 보이는 건요. 그렇죠. 바로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봐주실 수 있는데 빨간색으로 약간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필리핀의 마윤산입니다. 근데 여기 살짝 보셨더니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화산 같은 경우는 뭐 화산의 경사라던가 그 다음에 용암 흘러내리는 거 그런 것들 또 주변에 바다가 있다면 바다와의 거리 이런 것들까지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실제 화산 모양을 봤으니까요. 이제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무엇을 표현할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셔야죠. 화산 딱 봤는데 우리 아까 뭐 이 화산 구름 형태, 화산 가스 있었고요. 용암 있었고요. 연기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화산, 분화구, 화산가스, 화산재, 용암, 뭐 화산 암석 조각, 산 주변의 화재,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바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표현할 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모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만들고 싶은 화산의 특징, 요것부터 잡아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일단 뭐 화산가스가 일단 조금 많이 나오고 그리고 바다로 용암이 흐르는 섬, 요걸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화산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요거 같은 경우 뭐 식품 비닐에다가 공기 채워가지고 거꾸로 고정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마치 화산가스처럼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자, 화산의 모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요, 뭐 우유갑이라던가 페트병 잘라가지고 그것을 속에다가 넣고요. 점토라든가 찰흙, 그것을 겉에다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기울기라던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가지고 화산의 겉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정말 화산같이 느껴지려면 요게 조금 필요하죠. 용암이 흐르고 있으면 우와 이거 정말 화산 같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용암이 흐르는 것 그리고 화산재, 화산 암석 조각들을 또 표현을 해주시면 굉장히 화산의 표면같이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변에 불이 나고 있는 것이라던가 바다라던가 주변에 다른 섬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표현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제 생동감 있게 좀 정말 화산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 방금 뭐 찰흙이라던가 지점토,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뭐 용암을 표현해야 되니까 뭐 색점토, 그리고 우드록, 비닐봉지, 색모래, 물감, 작은 자갈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나 봐요. 우와! 어때요, 여러분? 정말 화산 같죠?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자, 지금 일단 조금 보셨더니 여기에 지금 화산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분화구가 있고 지금 여기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표현을 했습니다.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을 빨간색의 점토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용암은 아무래도 붉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의 점토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주변에 바다가 있고요. 여기 이제 그 봉지에다가 식품 봉지에다가 공기를 넣어가지고 정말 주변에 이렇게 화산 구름, 화산 가스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기가 작고 분화구가 있고요. 해서 요 용암까지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실제 화산 보셨더니 어때요? 여기 같은 경우 크기가 굉장히 매우 크죠. 원래 크기가 좀 작고 여기엔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화구가 있도록 표현이 됐고요. 지금 여기에 용암이 엄청나게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뭐 차이점이라는 것은 이 용암은 온도가 조금 원래는 낮잖아요. 그렇죠? 낮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의 온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차이점. 그리고 요것 같은 경우는 좀 크기가 작고요. 이것은 크기가 크다라는 차이점.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입니다. 화산의 모양이 조금 다양한 거,
그리고 분화구의 모습, 용암 흘러내리는 모습 이런 것들은 비슷비슷하게 표현이 됐어요. 근데 차이점은 어때요? 일단 실제 크기가 다르죠. 모형은 작고요. 실제 화산은 엄청나게 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용암 같은 경우에 온도는 어떻죠? 실제 용암은 매우 뜨거우니까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종이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종이로 한번 만든 모습을 봐주시면은 종이 같은 경우는 색깔 표현을 뭐 색연필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잘 표현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깔끔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이는 우리가 그려가지고 또 표현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화산 분출하는 모형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요 모형을 만들 건데요. 받침대의 가운데 부분에다가 빈 병, 그리고 찰흙을 이용해가지고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빈 병을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빈 병 안에다가 붉은색 물감,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어서 그 다음에 식초를 붓습니다. 그럼 이들끼리 막 반응을 해가지고 쭉 반응을 하다가 이제 밖으로, 병 밖으로 나오게 되죠. 병 밖으로 나오면서 정말 마치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 같이 부글부글 끓어 넘쳐서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산 활동 모형에서 꼭대기의 분화구는 뿅뿅하게 표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움푹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용암을 표현할 때는 무슨 색 점토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붉은색 또는 빨간색 점토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산활동 모형과 실제 화산을 비교하면 어떤 것의 크기가 더 클까요? 바로 실제 화산이 훨씬 클 거고요. 화산활동 모형보다 실제 화산의 용암의 온도가 더 어떨까요? 바로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모형에 표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 화산 모형과 실제 화산의 공통점, 차이점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요. 마그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 보셨더니 현무암, 그리고 화강암, 요 암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것에 대해서 관찰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쌤이 방금 뭐라 그랬냐면 마그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화산이 만들어지고 이 마그마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요 마그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화성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화산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마그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고를 때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때 만들어진 암석인데요. 대표적으로 현무암하고 화강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요 두 가지를 비교를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딱 보시고 현무암의 특징, 화강암의 특징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모양부터 한번 보시죠. 현무암 한번 보시면은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고요. 거뭇거뭇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죠? 화강암 같은 경우는 현무암에 비해서 조금 밝은 색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일단 현무암부터 보시죠. 어두운 색이고요. 알갱이의 크기를 한번 봤더니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알갱이가 작습니다. 요거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알갱이의 크기가 매우 작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만져보면요. 굉장히 거칠거칠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제주도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중에 가신다고 하더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는 현무암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뭇거뭇하고 거칠거칠한 요 현무암, 제주도에 많은 암석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겉부분에 좀 구멍들이 많아요. 그렇죠? 크고 작은 구멍들이 이렇게 많은데 물론 구멍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구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제 마그마가 굳으면서 이 친구가 만들어지는데요. 막 굳는 과정에서 화산가스가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화강암 같은 경우는 조금 비교적 밝은 색을 띠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좀 자세하게 봐주시면 알갱이가 조금 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만졌을 때 조금 거칠거칠한 특징이 있고요. 물론 매끈매끈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밝은 색의 조금 거뭇거뭇한 알갱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다양한, 뭐 반짝거리는 것, 투명한 것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색깔의 알갱이가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현무암하고 화강암하고는 알갱이의 크기가 다른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여기 지표 중에서 약한 부분을 뚫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산. 그쵸? 화산. 그러니까 마그마가 뚫고 나와가지고 만들어진 지형, 그것이 이제 화산이 되겠는데요. 현무암 같은 경우는 여기 바깥 부분에서 만들어졌어요. 마그마가 땅 위로 분출이 되면서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요, 여러분. 지표 부근. 이제 바깥 부분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따뜻한 친구들, 뜨거운 친구들이 밖으로 나오다 보면 바깥쪽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밖에 나와서 굉장히 빠르게 확 굳어버리는 거예요. 빠르게 굳습니다.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빠르게 식어요. 빠르게 굳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알갱이들끼리 모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현무암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식죠. 그래서 알갱이들끼리 모일 시간이 없어서 알갱이 크기들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아까 그래서 알갱이 크기 체크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었죠.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갱이 크기가 작습니다. 그에 비해서요. 화강암이라는 것은 이 부분, 이제 안쪽에 있는 친구들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깥쪽보다 되게 따뜻하거든요. 비교적 따뜻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어떠냐면요. 깊은 곳에서 서서히 식습니다. 서서히. 이 친구들은 굉장히 천천히 또는 서서히 식어요. 서서히 식다 보니까 알갱이 모일 시간이 많아져서 이 친구들은 좀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알갱이의 크기가 비교적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 갑니다. 화산 그리고 마그마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표면이 좀 거칠거칠하다는 공통점은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었어요. 일단 색깔 다르고요. 그쵸? 그리고 알갱이 크기 달랐어요. 그리고 뭐 구멍이 있고 없는 등 이런 것들 또는 암석이 만들어지는 깊이 뭐 지표면인지 땅속 깊은 곳인지 그런 차이 있었으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현무암 볼 수 있는 곳 한번 볼까요? 우와, 여기 바로 제주도입니다. 그죠? 제주 특별자치도 해서 여기가 용두암이라고 해가지고 보이는데요.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어두운 색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현무암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북한산이래요. 여기 북한산은 화강암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밝은 색으로 되어 있죠? 화강암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색깔 알갱이 크기 다른 까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단 색깔 같은 경우는 그 암석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좀 달라요. 어두운 색을 나타내는 친구는 이 그 구성하고 있는 친구들이 어두운 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어두운 색, 밝은 색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고요. 아까 크기 같은 경우는 보셨죠?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지표 부근에서는 빨리 식었고요. 지하 깊은 곳에서는 서서히 식었고요. 그러면서 알갱이의 크기가 달라졌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산과 마그마 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을 뿅뿅이라고 합니다. 뭘까요? 바로 화성암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겉에 크고 작은 구멍 많이 뚫려 있고요. 어두운 색이래요. 누굴까요? 바로 현무암이죠. 자, 현무암은 땅 위로 분출해서 마그마가 땅 위로 분출하거나 지표 부근에서 어떻게 식었었죠? 굉장히 빠르게, 그렇죠? 빠르게 식어서 굳어져서 만들어집니다. 화강암 같은 경우는 땅속 깊은 곳에서 어떻게 식었죠? 서서히 식었죠? 그래서 서서히 식어서 굳어져서 만들어집니다. 라는 것. 그래서 현무암과 화강암의 차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요, 이제 화산, 그리고 우리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산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제 마그마가 부글부글 지하 깊은 곳에서 끓고 있다가 지표면을 뚫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냥 화산에 의해서 뭐 용암만 흐르고 화산재 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용암도 이렇게 와가지고 피해도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최근에 일어난 화산 활동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016년에 화산이 일어났대요. 화산재에 의해서 인명피해 생겼대요. 너무 좀 위험한 거죠. 그렇죠? 농작물, 동식물 피해 다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 멕시코에서는 2천여 명의 주민이 대피를 했대요. 엄청나게 지금 인명피해가 있을 법했는데 좀 대피가 일어났고 공항도 폐쇄가 됐고요. 자, 2015년에 칠레에서는 항공기, 우리 쉽게 생각하면 비행기죠. 그렇죠? 비행기 운항이 중단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본에서 2013년에 이 화산재가 도심으로 쏟아져가지고 열차의 운행이 중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2013년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3천여 명이 긴급히 대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에콰도르에서 2012년 화산재에 의해서 농작물, 가축 이런 것들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산이 일어났을 때 피해가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합니다. 일단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뭐 다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좀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집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동이 안 되니까 만약에 용암이 그냥 오게 되면은 그냥 집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집이라던가 농경지 이런 것들이 용암 또는 화산재에 묻히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그마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엄청나게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산불이라던가 산사태 그리고 화산 폭발하면서 땅덩어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진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화산재가 이 공기 중에 막 떠 있다 보면 햇빛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그것을 막기 때문에 농식물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한 그 화산 먼지 같은 경우는 비행기 엔진을 망가뜨려서 아까 그 항공기 운항이 뭐 중단이 됐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운항을 어렵게도 만들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화산재가 집 안에까지 와서 이런 부분 보실 수 있고 지금 산불 난 거예요. 화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산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 지붕입니다. 지붕인데 집이 이만큼 지금 화산재나 뭐 산사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집도 이렇게 파묻혔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화산 같은 경우는요, 잘 활용하면 좀 이로운 점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땅속에 그 마그마가 있으면서 엄청나게 높은 열이 있잖아요. 땅덩어리에. 그렇죠? 그것을 이용해서 온천이라던가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열, 그 열을 이용을 해서 발전, 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그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좀 특이한 지형 같은 경우는 신기하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이 암석 같은 경우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화산재 같은 경우는 땅의 그 토양하고 섞이면서 이 땅을 조금 비옥하게, 조금 영양가가 많은 땅으로 만들어주기도 한대요. 그래서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피해도 있지만 이렇게 이로운 점도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세계자연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쉽게 제주도라고 불리우는 곳이죠.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현무암,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살짝 뭐죠? 돌하르방, 그쵸? 그 사진 살짝 있었는데 그러한 다양하고 독특한 그 화산에 의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현무암에 의해서 돌하루방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독특한 화산 지형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세계자연유산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쵸?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2007년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될 만큼 굉장히 좀 독특하고 신기하고 아름다운 섬이 된 거죠. 일단 화산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정확한 예측만 이루어진다면 대피만 좀 잘해도 인명피해는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예측을 함으로써 미리 경고하고 대피하는 체계를 조금 갖추어 놓는 것이 아무래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 간헐천이라고 해가지고 보시면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땅속 깊은 곳에 뜨거운 물, 수증기 이런 것들이 분출하고 있는 온천인데요. 아무래도 화산 근처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광경이 되겠죠. 간헐천입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잘 활용을 해서 관광상품으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산 활동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비행기 으악 추락한다 이러고 있어요. 화산 먼지가 비행기의 무엇을 망가뜨리기도 하죠? 바로 엔진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항공기 운항이 조금 중단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자, 근데 이로운 점도 있었습니다. 땅속의 높은 열을 이용해서 온천 또는 전기를 만들 수도 있었죠. 그것을 우리가 지열발전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특이한 지형은 관광지로 이용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로운 점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분출하는 화산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보셨습니다. 화산이 무엇인지도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나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현무암, 화강암 비교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화산의 피해도 있지만 이로운 점도 있으니까 그것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